고래 사냥 금지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바다의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과연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래 사냥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웅장한 고래가 쫓기고 잔잔했던 바다에 피가 번지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고래는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한 존재이지만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해양동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래 사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고래 사냥 문제는 단순한 한 나라의 문화나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이는 환경보호, 국제적 합의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이제 고래 사냥이 금지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의 모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여전히 고래 사냥을 고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모순은 무엇일까요? 고래 사냥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IWC에서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고래 사냥을 멈추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학포경이라는 이름의 상업 포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과학적 연구를 위한 포경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를 사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연구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시나요? 연구용 고래가 왜 시장에서 팔리죠? 일본은 고래 고기가 과학 연구 후 부수적으로 판매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를 보면 상업 포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연구를 핑계로 고래를 잡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고래 사냥은 전통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알량한 전통을 가장해 끔찍하고 잔인한 고래 사냥을 문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고래 사냥이 전통 문화라고 강조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고래 포경 방식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전통이나 문화라고 보긴 어렵죠. 노르웨이는 아예 금지 결정을 무시합니다. 노르웨이는 IWC의 금지 결정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상업 포경을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멸종 위기라는 IWC의 주장을 우리는 괜찮다고 판단했어 라는 식이죠. 노르웨이는 고래 개체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사냥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국제 과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고래고기 시장도 작으면서 왜 고집일까요? 노르웨이의 고래 고기 소비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래 사냥을 고집할까요? 이는 정치적 자존심과 산업 보호라는 논리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고래 관광업과 고래 사냥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고래 사냥을 통해 얻는 수익과 고래 관찰 관광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드러납니다. 고래를 잔인하게 사냥하면서 또 고래 관광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중적인 셈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한쪽에서는 고래를 사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고래를 보여주는 관광 산업을 운영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고래가 아름다운 자연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같은 고래가 사냥의 대상이 되는 건 참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고래 사냥의 명분으로 문화와 경제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래 사냥을 고수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전통과 문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고래를 수백 년 동안 사냥해왔고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하지만 모든 전통이 정당한 건 아니죠. 인류 역사에는 많은 전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졌습니다. 고래 사냥도 이런 전통 중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이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래는 우리의 생계와 직결된다. 그러나 고래 사냥 산업의 경제적 비중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래 관광 산업이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관리라는 핑계도 있습니다. 고래가 너무 많아서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일부 국가는 고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사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개체수 조절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반박합니다. 자연의 순환이야말로 지구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동식물의 생명체는 그 속에서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자연이야말로 경이로움 자체 아닐까요? 감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죠. 고래 사냥의 피해는 환경, 생태계, 그리고 도덕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고래 사냥이 지속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멸종 위기 가속화입니다. 일부 고래종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래 사냥이 계속된다면 몇몇 종은 우리 시대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 파괴입니다.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래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윤리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고래는 높은 지능과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래 사냥은 계속될까입니다. 국제적 압박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IWC와 여러 환경 단체들은 고래 사냥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고래 사냥을 포기했으며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정치적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래 사냥을 고집하는 국가들은 문화와 자존심을 이유로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래 사냥 중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래는 바다의 거울입니다. 고래 사냥은 단순히 한 동물을 사냥하는 문제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래 사냥을 둘러싼 모순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경제적 이익은 자연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중요한가? 라는 물음에도 답을 해야죠. 고래는 바다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생존 여부는 곧 우리의 미래를 반영합니다. 고래 사냥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고래의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그 노래를 영원히 잃어버릴 준비를 하셨나요?